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 FDA가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레카네맙을 신속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또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아두카누맙 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약효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양재준 기자와 함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이게 약효 논란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네, 일단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레카네맙이 미국 식품의약품으로부터 신속 승인 허가를 받았는데 네.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퇴행성 뇌질환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루이 소체,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아두카누맙과 레카네맙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두 약물을 비교해 보면 아두카누맙은 미국 FDA로부터 시판 후 추가 임상이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출시했지만 유럽 의약품청 EMA에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문제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네. 레카네맙은 아두카누맙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뇌출혈과 뇌 부종을 동반하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 즉 아리아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 현상이 발생하면서 역시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임상기간 동안 레카네맙 투약 환자가 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식품의약국은 레카네맙 승인과 함께 투여 첫 14주간 약 석 달 반 정도인데 네. 아리아 관련 부작용 모니터링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부작용 부분에서는 일단 모니터링 결과 관련한 내용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효능만 보자면 레카네맙이 아두카누맙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두카누맙 앞서서 좀 사례도 있었지만 상업화가 되려면 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요? 네, 실제적으로 아두카누맙은 상업화에 사실상 실패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관건은 미국의 보험사의 판단과 실제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아두카누맙은 미국 보험사 의약품에 등재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는 또 다른데 네. 미국의 경우 민간 보험사가 선호 의약품 목록을 만들어서 등재를 해야만 실제적으로 환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레카네맙의 약가가 연간 약 3,300만 원 정도라는 점, 그리고 네. 알츠하이머성 환자 진단, 뇌 스캔, 펫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험 등재 여부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식품의약국과 마찬가지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 의약품청의 허가가 받아야 하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상업화까지는 물론 좀 갈 길이 멀긴 한데 지금 업계에서는 이번 FDA 신속 승인으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관련 연구 개발도 그렇지만 기술 수출도 활발하다면서요? 네, 실제 미국에서 아두카누맙이 승인이 됐을 때 바이오업계가 상당히 술렁이었습니다. 더는 뒷얘기도 좀 많이 들었는데 바이오업계 고위 관계자는 아두카누맙이 승인되자 다국적 제약사들이 가능성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기에 나섰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하원위원회에서는 18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서 미국 식품의약국과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맙의 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협력이 있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고요. 네. 바이오젠은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GSK, 글라스스미스클라스나 사노피, 릴리 등이 퇴행성 뇌질환 신약 후보를 찾거나 연구개발 속도를 높였고 미국의 알렉터와 우리나라 ABL 바이오의 대규모 기술 수출까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 동향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움직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들 주목을 해볼까요? 네, 이번 레카네맙이 승인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가설이 아직까지 유효한 거 아니냐라는 과학계 의견도 있고 안티바디, 즉 항체 치료제의 작용 기전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숙제로 좀 남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가운데 지금 아리바이오가 지난달 23일 경구 치매용 관련 치료제 미국에서 임상 3상 첫 환자를 투약을 했고요. 아리바이오는 임상 3상에서 미국에선 75개 치매 임상센터에서 모집하는 800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약 1년간 52주간 이루어집니다.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 기반의 치매 치료에 대한 임상 1 그리고 2A 초기 임상입니다만은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샤페로는 지난 2021년 12월 식약처에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파킨슨 병에 있어서는 사노피의 기술 수출한 ABL 바이오가 이달 초 미국에서 첫 임상 일상을 들어갔고요. 네. 향후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면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다 고배를 맞았던 D&D 파마텍은 올 7월 파킨슨 치료 후보 물질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 2상 톱9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방사성 의약품인 듀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넥스 상장사입니다만 레카네맙의 글로벌 임상에서 226명의 환자 치료 뇌 스캔을 하는 약품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현황까지 들어봤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